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또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들, 그러니까 수개월 전 방송들에서 제가 매수 적기 타이밍으로 2020년 2월, 3월 혹은 5월, 6월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코로나까지 예측은 하지 못했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입주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 적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당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코로나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라는 게 바로 지난 방송, 그러니까 한 3월 달쯤 진행했던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지금 이제 5월, 6월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그리고 아포유의 전망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이 부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서울의 모든 거래량 동별 평균 거래가 그리고 면적대별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토탈 취합해서 만들어진 차트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뭐 이 차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차트 보시면은 이 각 차트 그 색깔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언제 준공된 아파트, 그러니까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고 이 법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전년 말 대비 등락률을 갖다가 표기를 해 놨는데 전년 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대비해 가지고 지금 5월 달에 평균 거래가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가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했구나. 상승이 별로 없고, 그리고 1980년대 그리고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오히려 많이 하락한 것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는 선 차트고요. 이 뒤에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인데 거래량 표기는 우측 차트 이 숫자 참고해 봐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따라서요. 지금 거래량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 2020년 2월 달에 거래량 1000건. 1000건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발생된 모든 거래량이 1000건이니까 어마무시하게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 그러니까 2018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줄어들었던 거래량 최악의 시즌이 2019년 2월 달에 1059건의 거래량이 발생됐었는데요. 지금 2월 달 이것보다 더 폭락했고요. 그리고 3월 달 594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 불과 2개월 전에 거래량이 594건, 1000건 밑으로 깨지는 것은 IMF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IMF 이후로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또한 4월 619건, 그리고 5월은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실거래 의무기일 3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6월 말이 되어야 5월 달이 다 취합되는 건데 지금 5월 달에 요즘 여러분들 접하는 기사가 뭐죠? 5월 달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계신 기사. 급매물이 빠지고 있다. 라는 기사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급매물이 빠지고 있다. 자, 지금 이게 차트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그러니까 4월 달까지만 해도 600건, 1000건을 못 넘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30일의 갭을 갖다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다시 1000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래량이다. 지금 아직 취합이 50%도 되지 않았다. 지금 5월 28일 시점에선 아직 50%도 취합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은
잘하면 5월달 거래량은 약 1000건까지는 회복할 수가 있다. 그거는 바로 올해 2월달의 거래량까지는 회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 취합되면은 거래량이 2월달 것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급매물들은 지금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게 신문 기사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그러면 거래량은 이렇게 폭감을 했어요. 1000건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10,000건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 7월 같은 경우에는 13,000건까지도 갔었고요. 2017년 5월도 13,500건까지 갔었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을 때는 10,000건까지도 월별 거래량이 10,000건까지도 가는데 지금 1,000건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IMF 이후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래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폭감하게 되면 사실상 가격은 폭락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가시화되기 이전 시점인 12월 달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보게 되면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와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했으면은 매도인들도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다니요. 자, 지금 이게 그럼 거래량이 살아나게 된다면 거래량이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래량이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폭감했는데 가격이 지금 상승한 포지션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거래량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동산을 갖다가 그냥 감으로 아니 지금까지 내가 부동산 거래를 100건도 넘게 해봤어 라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보다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폭락한다고요? 폭락 전주기라고요? 그게 말이 될까요? 이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 시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폭락했는데 어떻게 상승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무지로 그리고 무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큰 피폭을 당하신 건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들 제가 1년, 2년, 3년 전부터 계속 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을 다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다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는 않겠고요. 그거 다시 설명드리려면 또 2-3시간씩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잠깐 이야기 세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들리는 이 정보들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쏙쏙 되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은 쓰레기 정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정도로 이 경제시장을 갖다가 설명하려면요. 사실상 4박 5일, 6박 7일 부족해요. 한 1년, 2년, 3년을 갖다가 전담으로 붙어가지고 계속 강의를 주게 된다면 그때서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이 생긴다고 할까요? 아니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이해하기 쉽게 자극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쓰레기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까지 단순하지가 않다.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다. 입주 물량 하나만 볼 게 아니요. 거기다가 기존 입주 아파트를 2년 주기론까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정부의 정책과 금리 그리고 국제 정세 더군다나 이제는 위생까지 챙겨야겠죠. 코로나 사태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살펴서 분석을 해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지금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이거는 설명은 쉽지만 사기예요, 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 귀에 착착 와닿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 귀에 감기는 그러한 정보들은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만한 내용은 아니다. 부동산이란 게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자극적인
논조들이 내 귀에 착착 감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여러분들이 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아파트 매매시장 25개구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는데요. 자, 지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또 바로 전세가가 있습니다. 자, 전세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전세가 흐름은 아까 차트처럼 그렇게 비교까지 해놓지는 않았는데 전세가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굳건하게 버티거나 급등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지금 원래 5월달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월달은 사실은 좀 쉬어가는 달이거든요. 전세가가 좀 약간은 쉬어가는 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곳들이 보여요. 상반기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곳들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앞서서 가격 하락이 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하락폭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지금 1.6%가 하락했습니다.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뭔 일인가요 도대체? 전세가는 가장 높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전세가지만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3억 1천만 원이었던 게 평균 전세가,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3억 5,400까지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작년 12월 대비해서 전세가가 2천만 원이나 더 올랐다. 거의 근 7,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이러한 전세가 상승 자,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니 이 수요에는 전세가 더 몰리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 반대급부적인 효과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지금 80년대 중공된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아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사실상 재건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가격은 더 하락해야 되는 게 맞아요. 투자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몰리고 원주민들은 떠나고 매물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그만큼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 매물이 증가하지를 못하고 그만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중국 연차의 아파트들도 다 가격이 하락한 게 없어요. 다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한 곳은 없다. 전세가는. 그리고 사실상 4, 5월 달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할 만한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사람들이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승세를 갖다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울의 대략적인 분위기 살펴보셨는데요. 자, 지금 서울 생각보다 코로나 사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투자 상품이었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었던 1970년대 아파트 왜 이렇게 폭락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여러분들께서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6월 1일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차라리 이때 싸게라도 물건을 내놓자 하는 급매물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바로 5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6월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1970년대 매수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매수하시죠? 바로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절세를 위해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요자 관점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매물들은 잡으시면은 상당히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노리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실수요와 투자를 겸비한다. 나는 좀 헌아파트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5월달 이때 급매물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서울 지금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
25개구가 다 조금씩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간략하게 서울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갖다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금 흐름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